여러분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18륜 트랙터 트레일러가 빠르게 뒤따라오고 있어요. 차선을 변경해야 해요. 미러를 봅니다. 공간이 충분한가요? 그런데 사이드 미러가 있는 문구가 눈에 띄어요. 사물이 거울에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정말요? 밀키웨이 은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은하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트랙터 트레일러처럼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 1774년 샤를 메시에가 110개의 흐릿한 천체 목록에서 처음 M31이라고 명명한 이 은하의 현재 공식 명칭은 NGC 122, 즉 뉴 갤럭시 카탈로그 1이에요. 밀키웨이보다 큰 나선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너무 크고 가까워서 우리 망원경 없이도 볼 수 있어요. 사실 맨눈으로 봐도 달의 절반 너비로 보여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1조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에 비해 밀키웨이에는 고작 약 3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려면 눈을 어둠에 적응시켜야 합니다. 동공이 가능한 한 많은 빛을 흡수하도록 확장하는 데는 약 10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M31은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의 대광장이 머리 위에 위치하는 늦여름부터 겨울 사이에 가장 잘 보여요. 대광장을 가로질러 아래쪽 모서리별에서 위쪽으로 대각선으로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광장을 조금 더 지나쳐가면 저기 있어요. 하지만 눈 옆으로 보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을 거예요. 만약 똑바로 쳐다본다면 안드로메다 은하는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얼마나 큰지 보려면 주변 시야를 이용해야 해요. 주변 시야, 즉 옆으로 슬쩍 보는 시야는 밤에 더 민감하게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지만 색상은 볼 수 없어요. 선원들은 바다나 육지에서 희미한 불빛을 보기 위해 수세기 동안 이런 시야를 사용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시야를 이용해서 큰 개자리의 성단 M42를 관찰했고 그의 책 메테오로 로지카에서 묘사했어요.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는 달보다 6배 더 넓게 보여요. 왜냐하면 맨눈으로는 은하의 밝은 중심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은 M31의 나선 팔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은하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의 거대한 은하 간의 충돌을 보고 있어요. 은하적인 규모죠.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인류는 다른 은하로 이주해야 할 거예요. 어쩌면 북두칠성 성군에 있는 바람개비 은하로 가게 될지도 몰라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광기라는 도구 덕분이에요. 카메라 다음으로 분광기는 망원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착물이에요. 물론 인간의 눈은 빼고요. 우리 눈은 빛만 봅니다. 우리 눈에 이런 말이 보이는 것은 그 말에 의해서 반사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주에서 오는 빛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를 이해하려면 빛을 이해해야 하죠. 그것은 19세기 천문학자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분광기의 발명은 우주에서 지구로 오는 빛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돌파구였어요. 분광기로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빛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있어요. 구급차가 다가올 때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크고 높은 소리로 들리다가 지나가고 나면 사이렌 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낮아집니다. 피치 주파수의 변화는 전적으로 근원의 움직임에 달려 있어요. 이것은 도플러 효과라고 불리는데 이 효과를 1842년에 처음 설명한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크리스티안 요한 도플러의 이름을 땄어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볼륨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구급차가 가까워지면 음파가 압축되고 멀어지면 느슨해져요. 분광기는 빛의 파장이 음파와 동일한 도플러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별이나 은하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압축되고 멀어지면 느슨해진 것처럼 보여요. 따라서 접근하는 은하에서 나오는 빛은 청색 편의로 주파수가 약간 더 푸른색으로 나타나고 멀어지는 은하의 빛은 적색 편의로 정상보다 약간 더 붉은색이고 빛 주파수가 약간 감소해요. 1929년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름을 딴 에드윈 허블은 46개의 은하에 대한 분광 연구를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은하가 적색 편의로 멀어지고 있었어요. 허블의 연구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를 제공했어요.
은하가 밀키웨이에서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또한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되었다는 첫 번째 증거이기도 했어요. 청색 편의를 하며 밀키웨이로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의 은하는 M31, 우리와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였어요. 시속 40만 킬로미터는 충돌하기에 상당히 빠른 속도인 것 같아요. 그것은 안드로메다의 청색 편의의 분광기에 의한 측정치가 가리킨 속도예요. 충돌이 발생한다면 정말 난장판이 될 거예요. 하지만 언제 일어날까요? 두 은하가 언제 충돌할지 알아보려면 두 은하 사이의 거리를 알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폭발이 필요해요. 초신성이요. 제1A형 초신성은 표준 촉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양초가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아는 것처럼 제1A형 초신성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알아요. 그 절대 등급으로요. 제1A형 초신성은 백색 외성이 동반성으로부터 중력으로 끌어당긴 모든 가스의 압력으로 붕괴할 때 나타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찰하고 은하에서 초신성의 절대 밝기를 측정하면 우리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빛의 세기는 역제곱 법칙에 따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안드로메다 은하의 초신성의 절대 밝기와 그 절대 밝기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대략 250만 광년의 거리가 나와요. 1광년은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이고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 광년 떨어져 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시속 4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접근한다 해도 큰 충돌까지 우린 약 40억 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아니 저녁까지 먹고 나서 짐을 싸기 시작해도 되겠네요. 한편 안드로메다 은하를 250만 년 전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리고 줄곧 밀키웨이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면 지금쯤 하늘에서 얼마나 크게 보일까요? 백미러에 비친 그 트랙터 트레일러만 할 거예요. 하지만 은하가 충돌하기 전까지 정말 40억 년이 남아 있을까요?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다른 요소가 있어요.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력으로 연결된 작은 은하들은 두 은하에 의해 삼켜질 거예요. 일방적인 질량 분포의 결과를 고려할 때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거대한 충돌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직접적인 타격은 아니고 옆으로 스치는 것에 더 가까울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각 은하에 은하 헤일로가 있어요. 이것은 프로젝트 아미가가 안드로메다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별과 가스의 헤일로에 대해 알아낸 것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을 사용하여 연구원들은 밝은 원거리 퀘이사의 빛이 안드로메다 은하 주변에 대부분 보이지 않는 가스에 의해 어떻게 흡수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어요. 결과를 보세요. 중앙에 M31이 있어요. 만약 밀키웨이도 마찬가지라면 그리고 다를 거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두 은하의 헤일로가 서로 닿을 수도 있어요. 충돌은 이미 시작됐어요. 또한 각 은하 주변의 암흑물질 구름이 임박한 충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하지만 추측은 그만하죠. 40억 년 후 태양은 밝기가 증가하여 적색 거성이 되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리고 인류는 이미 거주할 다른 은하를 발견했을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여행 되세요.